네,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국무위원의 경찰 진술이 탄핵 심판에 나섰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. 바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죠. 자, 박병현 기자. 모든 걸 내가 다 한 거다, 다 내 탓이다.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은 증언을 했었는데 지금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보면 다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오늘은 일단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 이 12.3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.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김용현 전 장관은 이때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계엄 상황에 따른 지침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.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, 또 국무총리, 또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.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때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했습니다.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. 누굽니까?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. 네,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을 좀 들려드렸고요. 하나씩 짚어보면요.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말한 국무위원, 경찰 조사에선 한 명도 없던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경찰이 그 이유를 묻자 단순히 대기하다 나온 정도니까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.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뒤집는 진술입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총리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 못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.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약속 대련을 하듯 증인신문을 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두 사람뿐입니다. 네,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에게 건넸다는 그 문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?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부처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지목한 장관들의 말은 다릅니다.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매우 분명하게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네. 김용현 전 장관은 이뿐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하는 장관들도 있었다.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. 실제 있었습니까? 아닙니다. 이 부분 역시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현 전 장관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모두 반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네.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말은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. 다른 장관들이 당신이 가서 대통령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옆자리에 서서 진짜 안 된다.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은 그냥 가 있으라고 한 뒤 대회의실로 나와서 국무위원이 느끼는 바와 이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. 심지어 홍철호 정무수석의 어깨를 치면서 잘 좀 말려보라고 말을 했다는 구체적 증언까지 했습니다. 굉장히 진술들이 구체적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도 나오게 됐죠. 예, 다음 달 11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.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건 헌재가 받아준 셈인데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 입장에선 대통령에 유리할 것 같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충암고 4년 후배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 진술은 대부분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헌재에서 대면을 하게 되면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